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13일, 12월 중순이죠. 일요일 아침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를 지금 좀 만들었는데요. 뭐, 물론, 저희 그 VIP방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뭐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올 한 해, 자신의 매매를 한번 돌아보고, 잘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고요. 이 과정이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항상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가, 지난주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이잖아요. 그걸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시간, 이제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잘하는 걸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 한 해 2020년은요.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유럽 지역 쪽에 뭐 스페인 독감이 과거에 있어서 뭐 팬데믹이 그쪽에서는 또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뭐 아시아 시장이나 글로벌 전체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과거에 뭐 15세기, 16세기 무렵에 나왔던 그 유럽에서의 흑사병 역시 마찬가지고, 팬데믹이 있었긴 하지만 최근자로 따진다면은 우리 뭐 홍콩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과 거의 차원이 조금 더 다를 정도의 수준. 물론 이 감염률과 사망률을 놓고 따졌을 때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이 감염률로 봤었을 때는 정말 유례가 없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이 경제를 다 마비를 시키고, 사람들의 지금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은 환자가 너무 짧은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된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뭐 사상 유례 없는 사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3월 증시에서는 대폭락이 왔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월, 3월에 해당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거의 집중이 좀 많이 됐었는데,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흐름으로 놓고 따지면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했던 부분들의 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부터는 거짓말처럼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 제가 영상 이번 주 증시 전망 올려드리고 나서 저희 무방에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얘기 보니까 오늘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우리도요.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팬데믹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지금 3차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데, 주식은 유례 없이 상승을 했죠. 팬데믹 때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하는 거에서 더 나가서 거의 연일 이 최고가 행진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그 사이에 있었는데, 연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크게 없었었죠. 했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냈고,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내일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갈 확률이 99.9%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역사상 유례 없는 이 상승 과정에서 나타났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는 극심한 양극화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요, 러셀 지수가 지금 조금씩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은 지금 보시면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이 상태거든요. 현재 흐름이.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 아까 제가 요 직전 영상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것도 하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간에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한 이 차이가 있었는데, 요 부분이 조금씩 지금 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좁혀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좁혀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더디죠. 지금 2,800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뭐 한 10대 상위주들 중심의 상승이었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못 따라왔거든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키 맞추기도 향후에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2020년 뭐 그 어느 해가 다사다난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올해 정말 유독 더 심할 정도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끝나지 않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올 한 해 자신의 매매를 한번 돌이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12월이니까요. 올해 수익을 낸 종목들이 몇 종목이나 있고 어느 종목들을 수익을 냈었는지 한번 쭉 적어 보세요. 연습장 같은 데다가 한번 쭉 내가 올해 어떤 종목들 수익을 냈는지, 몇 월 달에 수익이 났고 몇 월 며칠 날 났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뭐 HTS 들어가 보시면은 다 매매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쭉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손절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몇 종목이나 손절을 했고 몇 프로의 손절이 있었는지, 이거 할 때 수익률과 손절률도 같이 기재가 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매매 내역서를 한번 쭉 뽑아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 내역서를 한번 뽑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신 분들 계실 거고 손실이 나신 분들 계실 텐데,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간에 뭐 얼마 손실이 났다 얼마 수익이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익을 냈던 또는 그 손실을 냈던 이 매매가 시장의 상황을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섹터가 갈 것 같고 이 섹터에서 이 종목이 갈 것 같아 라고 예상한 범위에서 나온 결과로 얻은 그 결과물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아니면 누가 카더라 방송 했던 얘기로 운 좋게 타이밍 탁 맞게 들어가서, 이 타이밍도 내가 재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내가 갖고 있는 매수 타이밍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매도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 같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냥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끝낸 건지. 손절 역시 마찬가지죠. 요 자리는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자리까지 내려오는 걸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손절을 했더니 여기까지 딱 찍고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손절을 여기 요 근처쯤 왔는데 더 이상 못 견디고 손절을 했더니 내가 손절하자마자 날아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돌이켜보는 게, 꼭 내가 잘못한 걸 반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성공했던 사례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성공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던 그 습관을 계속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우리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성적을 잘 냈을 때의 그 폼을 잘 기억을 해야만이 이 자신의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셨을 때 그 성공하셨을 때의 당시의 폼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했을 때의 폼,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폼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니까 실패되네, 안 되네,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이 시장의 상황과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돌이켜보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내년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거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년은 이 팬데믹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장되는 형태의 팬데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백신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주식시장은 그보다 어느 정도 선반영할 겁니다. 지금 이미 엄청난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내년에
기존에는 그렇다면 그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의 속도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속도가 느려진다면 상대적으로 개선된 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내가 이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도 잡아놔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어라는 것들을 체크 정도는 해둘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연말 동안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속에서 자신에 맞는 매매법, 투자 원칙, 이런 부분들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있으신 분들은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강화시키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단타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단타 하시면 되죠. 다만 단타가 맞는 것 같아가 내가 이게 못 기다리는 성향 때문에 단타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꿔보셔야 될 게, 내가 시장에 맞춰야지 시장이 나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내가 조급한 거지 시장이 조급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안 간다고 막 얘기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답답하고 내가 1년을 기다렸는데 2년을 기다렸는데, 그건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신 거고요. 시장은 아직 아니라는데, 아직 못 간다는데 왜 안 가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는 수능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수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주식이 도박이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 맞는 매매법을 생각을 할 때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는 수능을 하되 그 수능하는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맞춰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고 매매를 하는 종목들 중에 예를 들면 나는 동전주는 하지 않을 거야. 또는 뭐 딱지 붙어 있는 종목들은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런 식의 원칙도 좋습니다. 또는 나는 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 이상 올라와 있는 애들은 얼마 이상의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 안 살 거야.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요.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원칙.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내가 본 가격대가 여기에요. 근데 얘가 막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끊어내는 그것도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이라는 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기서 막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엄청난 호재막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죠. 여기서 절반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계속 갖고 가보든지,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딱 놓고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얘가 쫙 올라갈 때 요 자리 떨어지면 나는 매도할 거야. 요 자리 떨어지면 매도할 거야. 뭐 이때도 절반 매도를 해도 상관없고요. 계속 올라가면서 내가 이 익절 라인을 자꾸 같이 따라 올리면 되죠. 그러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아무런 원칙 없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냥 막연하게 자신의 느낌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 했다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막 수급을 살짝 막 올려주죠. 그러면 와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찍어 내립니다. 찍어 내리면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서라도 끊어내면 되는데, 내 목표가 요만큼이었으니까 아까 이만큼까지 내가 얻었을 때 얼마의 수익금이 있었는데 하다못해 요만큼이라도, 내가 처음 예상했던 요만큼이라도 왔을 때 나 매도해야지. 근데 다시 이 자리에 안 오는 거죠. 결국은 쭉 내려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도 원칙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딱딱 올라가면서 내가 이 익절 라인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올라가요. 만약에 내 요 익절 라인을 터치를 하고 그냥 딱 털고 올라가요. 나는 내가 원했던 만큼 이상 먹었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닌 거예요, 이건요. 단타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4% 먹었어. 상한가 가.
나는 먹을 만큼 먹은 거야. 원하는 만큼은 먹었어. 다음은 상한가 가도 상관없어. 그게 단타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잖아요. 아, 단타를 하면서 내가 4% 목표의 단타였는데, 그게 6%, 7% 갔다고, 와, 내가 저걸 왜 못 먹었을까 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100% 제가 생각할 때 감히 100%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원칙 넘겨가지고 그거 못 먹은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 시장에서 퇴출되십니다. 왜? 나중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손절 라인인데 더 올라올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이미 단타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수급들이 막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단타가 많잖아요. 그럼 이미 이만큼 올라온 거 나 여기서 샀는데 이거 못 올라올 수 있죠. 이렇게 떨어지면 못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없이 매매를 자꾸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해는 올 한해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보시고 내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아주 소위 일부분이잖아요. 어떤 매매 방식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한번 정해보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아주 빠르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또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빠르게 막 이 인생 역전 막 이런 거 이 분산 투자할 때 이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이 분산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몰빵 퇴출됩니다. 이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원칙들을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절대로 깨지 않을 원칙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절대로 깨지 않을 원칙이에요. 느리게 가는 한이 있어도 안전하게 가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원칙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원칙들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 시장의 준비를 잘 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내년 한 해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아직 보름 이상.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좀 일찍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